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불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역도요정 역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에몽입니다. 도라에몽님 안녕하세요. 도라에몽님 지난 100일에 체벌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 편에 이어서 다시 자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근황 토크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원더걸스의 오랜 팬인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예은 언니와 4시간 동안 같이 책을 읽고 진짜? 네, 노래를 부르고 각자 써온 노래를 부르고 하는 책 모임을 이제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7월까지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심장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덕이시네요. 네. 그래서 친구가 너 그런 거 한다면 뭐 하는 성덕이야? 그래서 나 돈을 낸 성덕이야. 되게 모임이 많이 냈어요 돈? 모임이 비쌌는데 제가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4시간이나 본다는 게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여서 큰맘 먹고 돈을 냈습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러려고. 책은 뭐 같이 읽어요? 매번 돌아가면서 다른 시집을 하나 예은 언니님이 선정해 주시고 그걸 읽고 바탕으로 각자 노래를 써오고 노래를 부르고 도라에몽님도 노래를 불렀나요? 왜냐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임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라면서 게임을 알려줬어요. 무슨 훈민정음? 사 이렇게 하면 사자가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로 부르면 벌칙이 있어. 그래서 그게 요즘 게임이에요? 미안해 모르겠네요. 요즘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거 술 게임 같은 맞아요, 걸로 맞아요. 그냥 그 뭐지 단어를 얘기하는 거는 막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사 이렇게 하면 뭐 사장 뭐 사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는 사람이 술 마시는 막 이런. 무서운 게임이군요. 그렇군요. 예은 씨가 인싸인가 봐요. 요즘 게임 알려주시고. 저는 제가 운동 얘기를 매번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이달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50km를 달리는 챌린지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고 지난 일요일에 50km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5km, 6km, 7km 이렇게 좀 되게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뛰어야지라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되게 좋았고 그래서 되게 달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 무릎이 되게 고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달려서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약해서 아픈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달리면 달릴수록 되게 어떻게 추진력을 얻는지 이런 거 알게 되고 되게 내 몸과 정직하게 대화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려보셨으면 좋겠고 저 민우의 회원분들이랑 그리고 다양한 페미니스트 분들이랑 만나서 달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사시네요. 그럼요. 되게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저는 주로 제 몸과의 정직한 대화는 누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제 근황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근황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상태인데 사랑니가 슬퍼. 도단하고 있어서 지금 오른쪽 아래 턱이 매우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막 어제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랑니를 얘가 계속 이렇게 아프면 얘를 뽑아야 되는데 얘가 뿌리가 옆으로 휘어져 있어서 이거를 뽑다가 부러질 수 있고 부러지면은 얘가 잇몸 안에 그냥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무서운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어올라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뽑으러 갈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주말 내내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랑니 발차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얘 사랑니는 한 번에 부셔서 뽑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자 말고 남자 치과 의사 선생님 있는 데로 뭐야? 가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사랑니 발치할 때 여자 의사 선생님이 여성분이 뽑아주셨었어요. 진짜 5초 만에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 갑자기 하고 싶네요. 아니 근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는 역정님이 그치.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1초 만에 뽑을 수 있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되게 반응이 뜨거웠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이에나. 다들 보신 거 맞죠? 그럼요. 지금 하이에나 작가님이 민우 회원님이시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모시기는 좀 어렵지만 서면 인터뷰를 간략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좀 드라마 얘기를 하이에나를 비롯한 이 여성 캐릭터들이 돋보이는, 그리고 조금 여성 어떤 캐릭터들이나 어떤 내용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다양하게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하이에나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보셨죠? 어떠셨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본방사수 하면서 보고 본방 다 보면 제방도 보고. 아 진짜? 네, 좀 진짜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또 작가님이 민우 회원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가에 대한 얘기는 없나 보는데 다들 갓 루리님이다. 갓 루리님 원하는 걸 다 해라. 더 이상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런 후기 남기는 걸 열심히, 내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보고 즐거워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이에나 보면서. 그 얘기도 해주세요. 마지막 회 볼 때 오픈 채팅방 맞아요. 있었잖아요. 아 진짜? 네, 그 회원과 활동가와 작가님이 잠깐 들어와 있었던 그 카톡방에 들어가서 같이 본방을 달리면서 오늘 요 녹음 때문에 다시 살펴봤는데 진짜 아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윤희재가 금자한테 계속 당신 너 이렇게 할 때마다 누나라고 해요. 진짜 싫어. 갑자기 유교, 갑자기 분위기 유교다. 아 반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드라마를 소비했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미디어팀 활동가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모든 드라마를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침 드라마나 뭐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같은 거는 많이 못 챙겨보긴 하는데 평일에 10시 때 하는 10시 아니에요. 9시, 10시 막 헷갈려 요즘에는. 그런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들은 웬만하면 1, 2부를 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뭔가 읽어내야 할 것들이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많이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이에나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사실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어떤 점들에서 충분히 의미를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고 작가님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오늘 읽어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도 사실 뭐 이런 법정, 뭐 변호사, 뭐 좀 이런 장르들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역시 의리로 봐야지 이거는 막 이런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 여성 캐릭터가 되게 돋보이기도 하고 그 정금자 씨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여성 캐릭터 간의 어떤 케미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하이에나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막 어제 SNS에도 괜히 막 하이에나 검색해보고 이랬는데 근데 진짜 도라에몽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에 대한 어떤 찬양도 굉장히 심지어 그런
걸 봤어요. 작가님한테 조공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팬들이. 상장 같은 거? 무슨 상패 같은 상패. 거랑 홍삼이랑 막 그런 거를 조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김루리 작가님이 감사하다며 인증글까지 올리신 인증하셨지? 그 캡처가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대박이다. 다음 이제 작품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이 간단하게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또 저희가 하이에나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특별히 이제 작가님이 이제 민우회 활동가들이 요청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신 거여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된 게 뭐 다른 기사로 뭐 재가공된다거나 발췌되거나 인용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이 내용이 이제 다른 기사로 나가는 거는 좀 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이에나 얼마 전 종영을 했잖아요. 그 순간 최고 시청률이 18.3%를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종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작가님 첫 장편 작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작품이 뭐였는지 여쭤봤었는데 첫 단편은 2006년 KBS 드라마 시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장편을 방송한 게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14년이나 걸렸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준비했던 작품들이 엎어지기도 하고 계약한 제작사가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첫 장편이 방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에나도 사실 막 편성부터 캐스팅까지 엄청 굴곡이 심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되게 고생한 만큼 좀 그래도 잘 돼가지고 엄청 보람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020년이 되어서야 이런 작품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었다니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이 굉장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작품 속 내용 그리고 법 관련된 드라마를 계속 다루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 전공을 했을 것이다 라는 카더라가 돌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근데 이제 법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지 당분간 변호사 얘기는 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말씀 시즌2는 어디로?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하이에나 보면서 저 되게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도 인터뷰에 이렇게 적어주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라마 주인공들은 시청자들을 설득시킬 때 과거의 트라우마나 과거사가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게 법칙이다. 하지만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욕망으로 캐릭터가 움직였으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제 드라마를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또 되게 열심히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똑같이 SBS에서 했던 작품이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김서영 씨가 거의 뭐 원톱이나 다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이것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의견 주나 이럴 되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서영 씨에 대해서 되게 이 사람의 역사나 그런 것들이 좀 풍부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김서영 씨는 친구가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한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범을 꼭 잡겠다라는 어떤 진짜 뭐라고 하죠? 하나의 생각? 이걸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는 그거 하나로 모든 캐릭터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되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여성 캐릭터는 되게 과거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사극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 주인공이 되게 성폭력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되게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욕망으로 캐릭터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전 이 부분이 정말 너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꼭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에 이유가 필요한가? 있더라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맞아요. 그 정금자라는 캐릭터를 볼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배경으로 어쨌든 가정폭력이라는 소재가 나오지만, 사실 다른 보통의 기존의 드라마의 어떤 클리셰 같은 부분은 사실 막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뭘 맞아요.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원인과 결과가 그 피해로 귀결되잖아요. 근데 사실 정금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되게 끊임없이 주고, 오히려 윤희재한테도 과거에 나 지금 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막 되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항상 또 되게 피해자에게 따라붙는 얘 피해는 정말 너무 클 것이고 그거는 평생 맞아요.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또 메시지에서도 좀 자유로워 보여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납작한 거랑 서사가 막 구구절절하지 않은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 충분히 서사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어쩌구가 없더라도 충분히 캐릭터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최근에 그래 오늘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해야 뭐지 이 한국 컨텐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한국 드라마가 내가 봐도 별로 싫지 않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 중에 하나 건진 게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몇 년 전 거긴 한데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그 캐릭터가 되게 좋았던 게 배두나 씨가 이제 연기를 한 한경이라는 한여진 경위 그런 경찰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경찰을 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이런 게 별로 이 사람의 어떤 배경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있고 그걸 근데 되게 따뜻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동료들의 어떤 불의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 이렇게 부정부패에 좀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 그런 걸 되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요. 왜 그러고 막 이걸 항상 이렇게 구구절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좀 그 캐릭터도 엄청 좋았어가지고 생각이 좀 나네요. 저는 하이나 보면서 또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뿐만 아니라 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관계인 것 같지만 정금자님과 이지은님의 관계가 너무 되게 건조한 것 같지만 또 따뜻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게 그려진 것 같아서 좋았고 금자님이 저 금자님이라고 너무 상관해요. 지은님인가요? 금자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 그렇게 부르고 되게 금자님은 좋았어. 맞아. 금자님은 지은한테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페미니스트들도 되게 당신이란 표현을 좋아하던데 금자님 페미니스트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그 둘의 관계를 되게 나름대로 파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사이좋은 여성 캐릭터들을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 자주 나타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불륜인 것인데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복잡하네. 어쨌든 바람을 핀 사람 중에서 여자를 더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맞아. 그 바람 핀 사람 중에서 여자와 또 다른 아내가. 여성이 늘 갈등을 하는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부부의 세계가 딱 그런 것 맞아. 같아요. 그 여다경과 그다음에 선우, 지선우 이런 관계가 되게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자들의 관계를 너무 그러니까 현실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전 자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관계를 너무 엉망진창으로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점에서 저도 지은님과 금자님의 관계가 정말 좋았었고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떠올랐던 게 동백꽃 필 무렵에 동백이와 향미 두 분의 캐릭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나 혼자 산다에 손담비님과 공효진님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동백이 향미 이렇게 부르는데 참 그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하지만 둘이 되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끌어가는 힘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도로에몽님 또 혹시 드라마 중에 여성들의 관계가 되게 너무 좋았다 이런 작품이 있으셨는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건블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도 되게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뭐 연애 장면도 많긴 했지만 그건 일단 좀 스킵하고 이제 그 세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되게 정당한 방법 좀 법을 어기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네,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진짜 많은 여성들이 그 드라마 열광했던 거 아닌가. 편집본을 만들어서까지 남성 배우를 잘라버리고 네,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는 그런 컨텐츠가 진짜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 건블류도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한국 드라마 잘 안 본다고 했죠?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그 회사 그냥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가 이제 들어온 것도 저는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뭐 미스티나 그런 그죠 앵커 미스티. 그런 방송계 아나운서 얘기라든지 혹은 뭐 하이에나처럼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뭐 형사나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직업이 단순히 소재가 아니라 그 어떤 여성 캐릭터의 메인 어떤 흐름이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확실히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좀 볼만하다 그래도 드라마가 이제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도라에몽님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형사가 나오는 드라마 속에서 여성 형사 약간 너무 외형과 성격이 되게 비슷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뭔가 약간 차갑고 외로워 보이고 쇼컷이고 가죽 잠바 입고 나오고 약간 이 점에서 약간 복붙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캐릭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이지만 되게 납작하게 그리네. 여성 형사들은 다 이런 줄 아나 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랑 이제 도라에몽님이랑 또 요즘에 좋아하는 드라마 365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여성 형사님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 완전 약간 생활인 같은 네. 추리닝을 입고 전혀 달라요. 또 그 캐릭터들이랑.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진짜 다양하게 여러 번 시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여성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여성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건데 그게 여성의 실패로 느껴지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캐릭터들도 어떤 캐릭터가 잘 못 그려졌다 혹은 인기가 별로 없었다 이랬을 때 그 캐릭터를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되어야지만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여자 형사니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뺑반 보셨어요? 영화? 네, 봤어요. 영화 뺑반에 경찰 중에 임신한 경찰이 나와요. 그랬었나? 응. 네. 그리고 이렇게
그 공효진이랑 전혜진 배우가 맞아. 이게 딱 전혜진 만났을 때 전혜진 배우가 임신한 이제 경찰로 나오는데 딱 만났을 때 뭐 임신한 경찰 처음 봐?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저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의 좀 다양한 캐릭터들이 더 네.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악역도 하고 착한 것도 하고 악역인데 착할 수도 있고 착한데 악역일 수도 맞아, 있어요. 다 해. 그냥 하고 싶어 다 네, 해. 왜냐면 인간 정말 입체적이거든요. 또 뭐 하이에나에서 또 인상적인 거 아, 저 있는데 뭐냐면 이성애의 결합으로 이상한 표현인가요? 드라마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어깨동무하면서 엔딩을 맞이하는 드라마 진짜 세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늘 뭐 아시잖아요. 뭐 병원에서 연애하고 뭐 법정에서 연애하고 회사에서 연애하고 뭐 경찰서에서 연애하고 항상 이런 식인 건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이성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 그 연애하는 장면 때문에 되게 드라마가 망쳐버린 드라마들이 전 종종 있다고 생각을 개연성이 하거든요.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데 이것은 중간중간 물론 그런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래.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냥 연애하면서 마무리되지 않고 그냥 동료 변호사로서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저 빌딩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연애가 메인이 아닌 드라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드라마만 찾아보는 그리고 좀 하이에나의 여성 캐릭터들 저는 진짜 되게 많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그 관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정금자 변호사랑 또 부변호사. 부변 부연아 변호사. 부연아 변호사와의 관계도 저는 되게 좋았고 뭔가 그냥 되게 경계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어떻게 신뢰하게 되는지가 좀 잘 보여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엄청 색다르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재벌인데 딸인 하혜원 하혜원 씨. 캐릭터도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심지어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데 어디 능력도 쥐뿔도 없는 것들을 맞아. 남자라고 끼고 네. 돌기는 막 이렇게 반말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짜릿하고 통쾌해가지고 그 대사와 김민주 대표님이 개소리하네. 남자 2명한테 개소리하네. 저도 네. 드라마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들이 살아있다라는 것과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너무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들 그리고 맞아요. 정말 그 캐릭터를 사랑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SNS들 금자님이 되게 과몰입 되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진짜 깜놀. 인스타그램 하지 않으셨었는데 갑자기 개설하시더니 다들 논란 저건 소속사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에서 하는 거냐 정말 김혜수 씨가 맞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그 드라마와 그 캐릭터를 애정한다라는 게 정말 그 드라마 하는 시간 내내 느껴지는 모습이 좋았고 이제 지은님도 인스타그램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팬이니까 댓글을 달았거든요. 정말 이런 여성 진심이야. 찐 과몰입 어쏘 이 팬들을 어쏘라고 부르거든요. 어수? 어수가 뭐예요? 어쏘 변호사. 어시스턴트 그래서 그 지은님한테 진짜 이 바지 정장에 안경 쓰고 여성 상사와 동등하게 관계 맺는 여성 비서 캐릭터 너무 귀하고 흔치 않고 멋진 역할이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트를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개를 탔다. 네. 개를 많이 타시네요. 요즘. 그러게 성공이시네. 맞아요. 저도 그 김혜수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거의 이 사람은 정금자가 김혜수를 연기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금자 캐릭터를 이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 이게 너무 잘 보였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배우의 선택이랄까? 그러니까 김예 씨도 그렇고 김혜수 씨도 그렇고 이 사람의 어떤 필모그래피가 되게 보여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다양하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사실은 선택해 오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잘 보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배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어떤 역할들, 캐릭터들 이런 게 참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어제 굿캐스팅이라는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어요. 거기에 유인영이라는 배우님이 네, 나오십니다. 알아요. 근데 유인영 배우님이라고 하면 진짜 악다구니 지르는 맞아.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악역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소리를 지르고 뭘 집어던지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약간 이 첫 회밖에 못 보긴 했지만 되게 순한 캐릭터로 나오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되게 남성 배우들한테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메소드니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 맨날 연기 변신. 맞아. 맨날 변신을 연기 했대. 근데 변신 나도 하고 싶어. 변신하고 싶은데 변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지 않으면 변신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되게 여성들한테는 유독 그런 노력을 덜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론 첫 회여서 제가 뭐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앞으로 좀 여성 캐릭터를 다양하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른 얘기들도 다른 드라마 얘기들도 많이 해봤는데 다시 또 하이에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작가님이 대답해 주신 게 또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도라에몽님 아마 진정성 있는 팬으로서 드라마에 궁금하셨던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이 대답을 통해서 내 궁금함이 해소되었다 이런 내용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했던 질문인데요. 이름을 정금자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 혹시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혹시 친절한 금자씨, 이 복수의 화신인 친절한 금자씨에서 따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진실이 뭐냐라고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우선은 정금자라는 친구가 있다네. 나한테 친구가 있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따온 것도 좀 맞기도 하다 어느 정도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는 금자씨 하면은 하이에나 정금자가 떠오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좋네요. 어떠세요? 이제 정금자는 금자 앞에 정의 진리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는 성이 뭐죠? 전혀 모르겠는데. 몰라. 네. 금자 씨는 정금자야. 아니 그리고 드라마에서 하도 막 그 윤희재가 맨날 정금자 막 이렇게 어디 누나한테 말 하도 불러가지고 막 귀에 그 목소리가 아른거리네요. 또 뭐 다른 거 궁금하셨던 거 내용 있나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저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찬호가 좀 그 애인인 서정아한테 계속 데이트 폭력이랑 스토킹을 엄청 맞아 너무 싫어.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막 서정아 데려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좀 마지막에 약간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 하찬호가 살인범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좀 이것은 정말 그 배우분 덕분이다. 배우분이 너무 연기를 잘하셨기 때문이고 나의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작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이제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오히려 서정화라는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욕망적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찬호 근데 그 캐릭터는 왜 이렇게 맨날 벗고 나와요? 왜?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약에 쩌든 인물이니까 몸에 열이 많을 거다라는 캐릭터 설정을 배우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서 맨날 상탈에 위에 이상한 자켓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고. 모욕감만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진짜인가? 아니 사실 좀 막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자기 뭔가 어필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알 수 없네. 저도 서정아라는 캐릭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실은 되게 이 사건 저 사건에 연루가 된 완전 핵심인데.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냥 약간은 좀 도구처럼 이용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 욕망을 약간 이용해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뭐 드라마의 역할마다 비중이 있으니까 그거 다 담아내기에는 사실은 16부작이라는 게 또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참 아쉬웠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그 서사만 이렇게 놓고 봐도 그냥 뭐랄까? 그냥 막 피해자로 일회성으로 그냥 쓸 인물이 아닌 어떤 맥락들이 저는 조금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분량 때문이겠지만은 잘 살지 않아서 그게 저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아쉬웠던 거 이경영 씨를 그만 보고 싶다. 맞아.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답니다. 왜 이렇게 사실 이경영 씨 미성년자 성매매 그 건 때문에 심지어 뭐 유죄 판결도 받았었고 재판에서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범죄자를 자꾸 드라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써주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이경영 씨 되게 다작하잖아요. 엄청. 맞아. 그리고 근데 항상 되게 뻔한 캐릭터로 또 항상 나온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재벌 회장 아니면은 여기서도 뭐 변호사 사무실 대표 막 어떤 부정부패 뭐 잘 어울리나요 오히려? 근데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대체 불가능한가? 과연 전혀 그 아니다. 인물이 그렇게까지 되게 클리셰처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인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모르겠다라는. 근데 그만 보고 싶다. 너무 동의하고요. 하이에나 보면서 부부의 세계 보고 부부의 세계 보다가 거기 미스티를 나오잖아. 봤어요.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비밀의 숲에도 나와. 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 이 사람 무슨 헤르미온니의 시계를 가졌나 하면서 막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성폭력 때문에 그 지상파 방송에는 못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것에 물꼬를 튼 것이 또 SBS라는 사실. 맞아. 작년인가에 어떤 드라마에 처음으로 이경영은 지상파에 안 나오고 유료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이나 영화에만 계속 나왔거든요. 영화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사실. 영화에 진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경영 때문에 어떤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게 헷갈려요. 맨날 똑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SBS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지상파에 안 나오게 된 지가 얼마나 됐고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이거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하는 그런 남성 배우가 없다라는 뭔 이야기를 소리야. 하더라고요.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연기가 뭐가 그렇게 똑같은데? 뛰어나나요? 저는 별로 뛰어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이거 맞잖아. 웅행웅 아니야. 초키포키. 괜찮아. 영화 이렇게 하잖아. 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는 발음이 항상 부정확해가지고 되게 무슨 말 하는지 되게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근데 뭐가 그게 메소드 연기 아니에요? 중년 남성을 표현하는 방식. 우행웅 초키포키로. 아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맞아. 앞으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연기력 이런 거를 떠나서 뭔가 되게 그런 식으로 정말 명백하게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 심지어 성매매나 성폭력 이런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에 아무렇지 맞아. 않게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사실 비밀의 숲에도 이제 막 성매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거기에 아니 성매매로 재판받은 사람이 버젓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네. 너무 나아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다 섭외를 하신 게 아니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작가님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악역에게 꼭 약간 폼나는 서사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이에나에서는 이제 금자의 아버지도 그리고 송필중도 되게 볼품없이 망가져버리는 완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악역도 서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가해자의 변명에 불과하니까 그것까지 이제 우리 드라마 시간도 짧은데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저 이거 보면서 아까 비밀의 숲 얘기해가지고 이창준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이창준을 사실 좀 좋아했거든요. 되게
모르겠어요. 왜 좋아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전 좋아했는데 마지막 이거 스포일까요? 마지막에 이창준이 죽으면서 편지를 남기잖아요. 아,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못 썩었다. 자기가 대한민국이야.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좋았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며 아, 이창준은 저렇게 죽을 수 있지만 저걸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그래 나도 대한민국을 썩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쩌려고 저렇게 악역을 그렸을까. 이런 남성들의 아쉬움이 기대한 있었어요. 자. 네, 그걸 아. 너무 의탁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비밀의 숲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 중에 하나인 그 조승우 씨가 연기한 황시목 신목. 검사 캐릭터가 그 말하자면 이제 뇌수술을 해가지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굉장히 자기 길을 갈수 이렇게 있지. 바르게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별로 그냥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검사들이 엄청 부정부패를 막 한단 말이에요. 뇌물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근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남성 사회에서는 이렇게 결탁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되게 뭐랄까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이 된다? 이해받으려고 한다? 드러났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방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좀 떠올라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가장 최근에 화가 났던 거는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이제 남성 개그맨이 나와요. 그래서 너네 돈 잘 못 벌지? 내가 뭐 몇 분 안에 뭐 몇 억 버는 방법 알려줄까? 라고 멘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성 두 분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그러면 앞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던져요. 그런 장면이 프로그램에 나왔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방송이 어떻게 탈 수 있나라는 진짜 이건 이해조차 되지 않는데 지금 온 나라가 되게 떠들썩하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매매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장면이 개그랍시고 그렇게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문제적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텔레그램 성착취도 그렇지만 뭐 버닝썬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그 유흥주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그렇게나 많이 룸사롱 막 이런 문화들이 재현됐던 게 아, 그게 현실 반영이. 일상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놀고 막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뭔가 막 중요한 얘기를 합시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막 거기 같이 막 가가지고 내리고 그런 게 엄청 어떤 남성들에게는 진짜 완전 일상이었구나가 그게 근데 나는 몰랐던 세계였는데 그게 엄청 그냥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데서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왔었구나. 그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이게 뭔가 떳떳한 일 혹은 이래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 코미디 빅리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왜? 뭐 이래도 그쵸.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특히 되게 범죄 영화 같은 데서는 정말 그 룸사롱 장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진짜 모든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없는 영화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구분이 없는 안 가.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처럼 인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그런 효과까지 낳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의도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거는 진짜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너무 뻔하고 참 그걸로 다 설명된다는 게 악의 어떤 부정부패와 악의 어떤 면면들이 그런 룸사롱 막 이런 장면들로 다 표현이 된다는 게 참 되게 한심하기도 하면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나? 근데 저게 너무 현실이니까 저렇게 쓰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 작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베가본드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게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이 마사지를 받거든요.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를 해주시는 그 노동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아이. 방송에 나왔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도 이경영 씨 어. 나오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백윤식 씨도 나오고 그 대통령 역할이 백윤식 씨였어요. 그러고 내부자들에서 둘이 룸사롱 가고 아 그만해. 너무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이거 악몽 정말로. 아닌가요? 그만해.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또 KBS 주말 드라마 중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에서 김밥집을 차린 이제 구 유흥업소 종사자들 과거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김밥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밥집에서 되게 유흥업소에서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그것을 되게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이제 그 장면을 실제로 보진 못하고 기사로만 확인을 해가지고 요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런 장면이 또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 주 차이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주였나? 같은 주였던 것 같아요. 코빅이랑 같은 주. 그쵸. 이게 다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버닝썬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진짜 여자들만의 이야기고 남성들은 이게 크게 문제라고 하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일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재미로 느껴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재생산해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쓰는 분들이 되게 여성 창작자들일 때 여성 작가나 여성 PD는 모르겠어요. 여성 작가긴 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좀 더 안타깝다. 안타깝죠. 좀 더 노력을 해보자. 네. 좀 더 올바르고 재밌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엔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SNS가 워낙 이제 발달한 우리가 세계에 살다 보니 그리고 거기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됐을 때 정말 아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맞아요. 문제 제기가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또 되게 실시간으로 좀 뭐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사과가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사과는 왜 그렇게 항상 부족해? 부족하지만 항상 사과를 하긴 하거든요. KBS도 바로 클립 내리고 재편집해서 올리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빠르게 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빠른 문제 제기와 빠른 사과로 끝나는 거? 아 그리고 또 그러는 거. 네. 고민하네.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복습이야 뭐야 매번 이제 방심위에 불려가서 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심위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방심위에 불려가서 되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지나면 또 까먹고 또 똑같은 문제를 해요. 정말 너무 이곳은 뭐랄까 반성이 없는 거죠. 사과가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심 없는 사과 그리고 또다시 반복.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지치고 이러니까 약간 대한민국 나만의 TV 뭐라고 해야 되죠? 방송이 망한다 이런 얘기 그거 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뭐 시청자들이 안 봐서인가요?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왓챠 때문인가요? 그거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 탓이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가 깨닫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맞아. 그러니까 막 무슨
맨날 뭐 막 여성이 뚱뚱한 거 이런 걸로 막 되게 개그 맞아. 소재로 삼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의 외모 같은 것들을 엄청 개그 소재로 삼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재밌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길 일도 아니고 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아요. 때리는 것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폭력적인 것도 참.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그 폭력에 대한 어떤 맞아요. 민감성이 없는 부분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에도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맞아요. 있어서 저는 좀 자극적이게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부부의 세계도 그런 것 때문에 논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시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무슨 VR 막 이런 식으로 폭행 장면을 내보냈다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왜 굳이 누가 맞는 장면을 어떤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것을 보여줘야만 그게 개연성이 생기고 보여줘야만 그게 이해가 되는 건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을 표현할 방법들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것을 저는 그 폭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드라마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너무 그냥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재현의 윤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되게 영화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영화들마다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한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목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폭력이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진짜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제 창작자로서, 제작자로서 되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무능한 거예요, 진짜. 네. 무능하다.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고민하지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창작이라고. 네. 이제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좀 열이 나는데 근데 또 좋은 것도 얘기를 많이 좀 해야 더 좋은 어떤 맞아요. 콘텐츠들이 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신 패널들이 좀 최근에 뭐 예전 작품이어도 좋고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계신 거나 아니면 이 작품 너무 좋았다 이런 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역정님 아니 도라에몽님.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봤던 건 그냥 자극적인 얘기들인데 어떡하죠? 소개해도 괜찮은가요? 해볼게요 우선. 좋았던 거 방법이라는 드라마 좋아했었는데 제가 지금 거기에도 과몰입되어가지고 그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약간 무속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름과 한자 이름과 물건과 얼굴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친구가 이상한 말 하면 너 방법 시켜버린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드라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인 캐릭터 3명이 다 여성이고 그 3명이 서로 막 싸우고 어떤 캐릭터는 연대해서 그 악을 물리치고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뭐 좀 마무리가 허무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랬죠. 예, 이야기 자체는 아주 재밌고 되게 속도감이 있는 드라마여서 그리고 짧아요. 12화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혹시 볼 게 필요하다. 빠른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볼 게 필요하시면은 추천드립니다. 저는 소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봤나 했더니 기생충에서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소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방법을 하는 방법사인데 그분이 이제 기생충에서 그 이선균과 조효정 씨 집의 첫 번째 자녀인 자녀. 딸로 네. 나오셨는데 그때는 머리가 엄청 기셨거든요. 근데 방법에서는 쇼컷을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다들 이제 그 사람이 그때 그 배우냐라고
이제 모를 정도로 되게 큰 이미지 변신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런 캐릭터를 그 고등학생인데 세상사에 되게 환멸이나 어떤 고등학생 연기를 같은 고등학생인데 기생충에서도 고등학생이었고 이번에도 고등학생 역할인데 되게 다르게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연기를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경님도 아우. 조민수 씨가 무당으로 나오시는데 진짜 너무 무당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 짤만 봐도 너무 무섭던데요. 거의 약간 무형문화재급이에요. 그리고 또 멋진 점은 소진과 진경이 싸운다는 점이에요. 조민수 씨와 그 지소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고 그런데 그 두 명의 여성 캐릭터가 서로의 어떤 그 뭐라고요? 무력인가요? 무속인으로서의 어떤 에너지를 다투는 장면이 되게 멋있었어요. 신력? 그렇다. 근데 소진이가 더 큰 신을 모시고 있어서 오. 항상 진경님이 소진아 어디 뭐 존댓말을 쓰나? 그러고 소진은 항상 반말을 해.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네. 그것도. 네. 저도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렇구나. 네. 저 조금 판타지 좋아해가지고 저도 봐야겠네요. 판타지요? 그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얘기들을 좀 그쵸, 좋아해가지고. 그쵸. 현실에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은 사실 무속인이 방법하고. 누군가 어디에서 방법을 하고 있나요 지금? 죄송하고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역정님은 뭐 얘기하고 싶으신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제 추천보다는 약간 도라에몽님이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썰 좀 풀어보세요. 뭐냐면 그 민우의 성평등 미디어 팀에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페미니스트들의 마음에 입주해버린 작품과 창작자와 캐릭터를 모아달라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인 작품들 추천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거기서 추천된 맞아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믿고 그래서 보는. 그쵸. 페미니스트 추천이라면 믿고 본다. 그래서 저도 제 드라마가 아니어서 말 안 하긴 했는데 최근에 보기 시작한 웹툰들이 다 요 활동하면서 추천받은 그러니까 다른 페미니스트 분들이 웹툰. 네, 추천해주신 것들이었는데 여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다음 웹툰 중에 남남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정말 재밌어요. 네, 남남? 네. 뭐 소재가 뭐예요? 약간 일상툰 같은 느낌인데 어떤 여성 주인공이 있고 그 사람의 엄마와 딸 둘이 주인공인 웹툰인데 그냥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엄마와 딸 이미지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고등학생 때 소위 말하는 사고 쳐서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은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둘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꽁냥꽁냥 되게 재밌어요. 되게 개그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대로 멈출 순 없다라는 다음 웹툰도 추천을 받았었는데 그건 한번 소개도 했었어요. 소개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점프 같은 소년 만화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막 우락부락한 남자애들이 싸우는 얘기가 다였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여고생들이 한다. 맨날 패싸움하고 스포츠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지금 시즌 1이 끝났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가출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또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고 또 정년이 추천해 주세요. 정년이 단행본 1권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년이는 김태리 씨가 해주시는 거. 아니 정년이가 드라마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고 정년이가 그 여성 국극 맞아요. 네. 50년대 이야기. 네. 1950년대. 저는 그 예전에 그 여성 국극 다른 왕자가 된 수녀들이라고 재밌었어요, 다큐 그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창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뮤지컬 같은 거죠. 음. 현대로 말하면. 근데 그것도 되게
뭐랄까 여성들이 많이 하는 맞아요. 거여가지고 어떤 국가 지원이나 막 이런 데서 밀리고 이거를 되게 이제 남성들이 엄청 폄하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성극의 어떤 좀 맥이 끊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너무나 현실이다. 어떤 성차별이 이 장르 자체에 들어가 버리는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자유롭고 좀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극이니까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역할도 여성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전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이몽룡, 성춘향 나오는데 이몽룡도 여자가 맞고 성춘향도 여자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남성인 이몽룡의 역할을 너무나 그냥 되게 누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 팬클럽도 몰고 다니셨다고 맞아요.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팬이 요청해서 결혼 사진을 찍으시 맞아. 난장을 그게- 하고. 그게 실제예요. 네. 실제 네. 사례예요. 그 되게 유명하신 여성 극극 배우 분이 있는데 그 그분, 다큐에 나오죠. 네. 그런 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김태리 씨 얘기한 것은 드라마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치?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잘 가상 그러니까 캐스팅을 했는데 주인공이 김태리 씨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응원하고 있고 언제 제작되는 거죠? 김태리 씨 진짜 사극에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정년이 나오면 좋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노래를 하기 어려워서 안 하려나? 아. 드라마화가 안 되려나? 그런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네, 배워서 하면 안 그렇긴 되나? 하죠. 너무 자주 보고 싶은 배우 여성 배우들이 많은데 자주 너무 못 많아. 보니까 마음이 맞아.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며느라기라는 웹툰 아시죠? 네네네. 작년에 작가님께서 민우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었는데 그게 웹드라마로 또 제작이 된다는 오, 소식을 진짜요?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일단 며느라기 추천하고요. 그리고 웹드라마로 된다면 정말 너무 열심히 보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에 추천된 그 창작자 중에 김초희 감독님이 계세요. 최근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만드셔서 개봉을 했고 최근에 VOD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게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국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감독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한데 보러 양심이 조금 없었나요? 보러 갔었거든요, 사실은. 인생을 철저히 하고 갔으니까. 네, 보러 갔었고 극장에 사람 별로 없었어요. 보러 갔었는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잘 만들어졌고 좋은 얘기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 주인공인 찬실이가 40대 여성이거든요. 그냥 40대 여성이 주인공이고 이 40대 여성의 삶과 고민에 대해서 들여다봐야겠다고 한 이 감독님의 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VOD라도 지금 극장에서는 안 하나요? 정확히는 하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동시에. 상황이 되시면 VOD도 많이 봐주시고 영화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응원을 많이 받아야 또 다른 40대,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40대 하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영화 윤희에게가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았죠. 윤희에게는 이제 결혼해서 딸이 있는 그렇지만 이제 사랑했던 짝사랑이 아니라 첫사랑 같은 쌍방향이. 미안해요. 짝사랑 아니야. 절대 아니고요. 학창 시절에 이제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는 윤희 얘기인 건데 저는 최근에 이제 사실 그런 여성 키어를 다룬 이제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가씨라든지 벌새에도 사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뭐 이런 거. 명언이죠. 네. 근데 저는 윤희에게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어떤 여성과 여성의 사랑을 다룬 것 자체도 좋기는 했지만 정말 그냥 그 사랑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팍팍한 어떤 윤희의 삶이
너무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윤희가 막 엄청 지친 얼굴로 설거지하고 지친 얼굴로 막 담배 피고 그리고 되게 그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것에 엄청 주저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사실 중년 여성의 얘기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막 이제 급식 그러니까 뭐 급식하는 그런 데서 일을 맞아요.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윤희가.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윤희가 좋아하는 준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비혼으로 살고 있고 근데 또 비혼인 이제 고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 고모의 얘기도 너무 그러니까 거긴 또 노년 여성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이 때 이제 혼자 살면서 아니 혼자 사는 거 이제 같이 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조카랑 이제 둘 다 비혼으로 같이 살면서 카페 운영하시고 뭐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딸 세봄이 그 캐릭터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 되게 다양한 어떤 세대의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데다가 퀴어 얘기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가지고 윤희에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영화여가지고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김희애 씨가 연기를 한다. 그게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왓챠에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 넷플릭스에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나요? 네. 넷플릭스 한 달 무료예요. 그 한 줄기 빛에 또 추천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가 한 줄기 빛 추천을 이제 작품이랑 창작자 그리고 캐릭터 혹은 출연자 이렇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 부문에서 내가 영업하고 싶은 내가 좋았던 콘텐츠를 추천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개봉했던 기억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이길보라 감독님을 추천해 주시는 분 계셨어요. 그 저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기억의 전쟁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느냐가 창작자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라 좋았고 창작자의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와. 이유가 너무 네, 좋네요. 이유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뭐 책도 읽고 그런 걸 많이 읽었었는데 마침 이제 저게 여성영화제에 이제 나왔었어요. 저 작품이. 그래가지고 그때 보러 갔었는데 저는 사실 그 다큐도 좋았는데 그 같이 제작을 했던 분이 이제 감독님은 아니었고 같이 이제 제작진 중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지비를 하셨는데 거기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막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었고 특히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떤 이런 전쟁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거의 남성이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남성 피해자에게 많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많거나 혹은 더 되게 처참한 어떤 사례들을 그냥 찾아서 되게 다 잃은 뭐 여성 혹은 뭐 성폭력 피해가 있는 여성 혹은 네. 막 다 잃어서 고아가 된 아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피해자를 엄청 자극적으로 찾아서 가장 처참한 사례로 드러내잖아요. 좀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감독님이 이제 접한 어떤 생존자들이 사실 뭐 이제 이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혹은 이제 청각장애인인데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이제 글과 혹은 이 몸짓과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분 뭐 그리고 여성 이런 식으로 되게 소수자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을 좀 정해서 풀어 가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성 창작자들을 정말 많이 응원해야겠다. 맞아. 네.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네. 있게끔 진짜로.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어떻게 네. 해야 그럴 수 있죠? 돈이 막 어떻게 뭐 영혼을 보내면 되나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어떤 여성 감독님의 영화가 있었을 때는 본인도 여러 번 봤으니까 그치만 계속 응원하고 싶을 때 티켓만 그냥 예매하시는 아, 그런 맞아, 분들 맞아. 되게 많더라고요. 몸은 못 가고 응. 내 영혼만 보낸다. 보낸다. 네. 그런 분들도 그러게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갑자기 여성 창작자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라도 어떤 우리 다 다른 페미니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마다 되게 다르게 읽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막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 창작자의 작품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읽어주는 것을 페미니스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추천 같은 건가요? 시스터후드라고 그 윤이나님과 황효진님 두 분이 하시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들,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 하거나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하는 콘텐츠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읽어주시는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저는 좋아서 매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뭐라고 하죠? 이레터 그 유료로 편지. 이제 편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구독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런 방식으로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양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더 많이 제작할 수 있게끔 그런 그건 좀 그렇죠.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런 보통 그런 게 제작될 때 사실 이렇게 뭐 국가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특히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이런 이제 여성이 만든 혹은 좀 그런 여성의 이야기를 잘 다룬 뭐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받아서 더 잘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네. 네. 한 줄기비 이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이런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여성 창작자의 콘텐츠를 정말 알고 싶었는데 어디서 이런 걸 찾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혹은 이게 내 친구한테만 아름아름 소개했던 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더 많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이거 누구랑 보고 같이 얘기해야 돼 이거. 네. 그런 작품이 있으면은 꼭 이제 참여를 여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왜 꼭 봐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깨알같이 영혼으로 써주시고. 그래서 요곳은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지도 안내를 드리면 민우의 홈페이지나 SNS에 한 줄기비 관련된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설문지, 구글 설문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창작자, 캐릭터 혹은 출연자 이렇게 세 부문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 해주시면 좋고 여러 번 해주시면 더 좋고 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써서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출이 되시는 거고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때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면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이 작품을 왜 추천하는지를 보실 수 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에는 이게 좀 많이 쌓이게 되면 가능하다면 이런 작품을 만드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이에나 쓰신 김루리 작가님이 또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드라마 하이에나 비롯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의 어떤 여성 캐릭터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오늘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루리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와, 감사합니다. 작가님 최고. 다음 작품 기다리고 있어요. 차기작 금방 볼 수 있겠죠? 시즌2 나오면 좋겠네요. 하이에나, 그죠? 시즌2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장픽 네. 얘기를 해야죠. 해장픽. 네, 이제 하나씩 해장픽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정님 해장픽 오늘 뭐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 이상하게 좀 오늘은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영업. 그래가지고요. 저희 팀에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저것도 하고 있지만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콘텐츠를 읽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도 해드렸잖아요. 그럴 때 작품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남겼던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남성 캐릭터가 과일을 깎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밥을 하는 건 종종 나오는데 과일 깎는 거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과일을 깎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남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깨알 같은 질문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왜 최근에 뉴스에서 안경 끼신 여성 기자분이 나오거나 그리고 막 바지 정장 같은 거 편한 바지 정장 입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주목받잖아요. 그랬을 때 안경을 낀 여성 기자를 본 적이 있나요? 너무 몸에 들러붙지 않는 그런 의상, 편안한 의상을 입고 나온 뭐 아나운서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식의 되게 깨알 질문들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 모아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드는 활동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쌓인 질문들이 홈페이지에 축적이 되어 있어요. 민우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 그냥 질문 남겨주시기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래 남겨진 질문들만 보셔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게 활동 소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여러분들 집에서 넷플릭스, 왓챠, 뭐 웨이브 티빙 등등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시잖아요. 많이 보신 만큼 콘텐츠 추천도 해주시고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각 남겨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활동들 주목해 주시는 거 오늘의 해장픽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네. 꼭 들으시는 분들 꼭 픽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도라에몽님은 어떤 거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수미상관 구조로 시작도 예은 언니로 마무리도 예은 언니. 예은님이 지난주에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제 활동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첫 번째 와. 정규 앨범이에요. 솔로로는. 그래서 이제 예은님 너무 극존칭을 사용하네. 어쨌든 네, 예은 언니가 이제 겪어온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겪어냈고 이제는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노래로 부른 게 되게 팬으로서는 슬프지만 어쨌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네, 책을 내셨는데 책의 첫 번째 목차가 나는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충격적인 목차로 시작하는 네.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꼭 책도 사서 보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셔서 우리 언니 멜론 탑백에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영업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곡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매일매일 저는 추천곡이 달라져가지고 오늘의 기분. 오늘의 추천은 걸어오면서 How to Love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아. 네, 그 노래가 좋았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도라에몽님이 영업 항시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 돌고 있답니다. 진짜 노래 좋은 거 많아요. 지금 네. 예은님이라고 극존칭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이제 원더걸스 멤버였던 예은 하펠트 네, 님이 네. 지금 네. 하펠트라는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수록곡 같은 거 미니 앨범 이런 거 들어봤었는데 가사나 이런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해장픽은요. 저는 오늘 드라마 얘기니까 드라마 하나 더 추천하려고요. 네, 제가 한국 드라마 잘 안 본다 또 얘기해요. 한국 드라마 잘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진짜 너무 막 한 3화 보는데 3번 울었던 외국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원데이 앳 어 타임이라는 진짜 드라마인데 좋아합니다. 아니 왜 그동안 나한테 추천을 했는데 내가 귀등으로 들었나? 아니 제가 저희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모든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이제 봤어? 그거 좋은데? 막 왜 그걸 이제 봤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처럼 이걸 왜 이제 봤을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쿠바 이제 지금 3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이제 딸 이런 식으로 3대의 이제 쿠바 이민자 출신의 어떤 가족의 얘긴데 근데 그 할머니, 엄마와 그 딸이 다 사실은 보면 다 페미니스트예요, 나름. 그러니까 근데 그 세대별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막 일물결, 이물결, 삼물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식의 다양한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의 어떤 연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서 되게 좋았고 특히 그 딸로 나오는 캐릭터가 일단 페미니스트인데 퀴어이기도 하고 비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캐릭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던 네. 제 넷플릭스 프로필 프사예요. 아 진짜요? 그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가족의 역동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때 좀 처음에 볼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방청객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당황했어요. 그런 식의 구조가 저는 좀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누가 자꾸 어디서 웃고 박수를 치는 거 너무 낯설다 이 어떤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어느새 같이 내가 방청객이 되어서 울고 막 울고 웃으면서 이제 거의 저의 가족이 돼버렸는데 그 가족이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는 지금은 되게 이제 다양한 어떤 국적을 가진 이제 이주민들도 되게 많아져가지고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다양한 많죠. 구성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 이제 일상에서 특히나 이제 트럼프 집권이나 이런 이후로 느끼게 된 어떤 이런 인종 차별과 불안들과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불수님이 조금 지난 작품들을 최근에 비밀의 습관. 보고 맞아. 계시네요. 네, 옛날 거 봐요. 업데이트 저랑 도라에몽님이 자주 해드릴게요. 유니익은 나름 최근이라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한 달 무료 이제 보실 때 유니에게랑 원데이 러 타임 보시면 된다. 네. 이렇게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럼 오늘 진짜 다양한 어떤 작품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역정님, 도라에몽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되게 저희가 숨차하는 게 좀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마스크 끼고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음질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